넘어왔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넘어왔네요. 예. 자, 반갑습니다. 자, 전반적인 시장 내용 먼저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 이제 뭐 트럼프의 타코라면 타코인 것 같은데, 아이고, 이거. 종전에 대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발언도 있었고요. 이 트럼프의 발언 이후에 이제 유가가 좀 급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어제 기준으로 우리가 어떤 시장의 인디케이터로 가장 대표적으로 보는 게 지금 유가지 않습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유가의 흐름에 따라 우리는 지금 시장을 보게 되는데, 유가가 어제 120불까지 갔었죠. 네, 오늘도 지금 사실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예. 어제 120불까지 갔던 유가가 현재 86불입니다. 얘가 언제 이렇게 많이 빠졌는지를 보면, 일단 어제 우리 장 막판에 좀 내려왔었고요. 100불대로. 그리고 계속 횡보하다가 자정경에 한번 내려왔었어요. 95불대로. 그리고 요때가 이제 트럼프가 발언을 했을 텐데, 요때 이제 밑으로 한번 쏟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이제 안정화되는. 그럼 전쟁이 마무리가 되고 있느냐? 이건 알 수 없어요. 그냥 트럼프의 말뿐이라서, 뭐, 이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이란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뭐 전쟁을, 멈추겠다, 뭐 이런 발언들은 있었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다 말뿐입니다. 그 와중에 전쟁은 계속 진행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호르무즈 해협 관련돼서도 이제 그 해협 라인을 이제 통과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란이 좀 제재를 하게 되면 트럼프는 이제 굉장히 강하게 응전을 하겠다라는 발언을 한 거죠. 방금 트윗에도 올라왔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호르무즈 해협도 이용이 가능한 거 아니야? 라는 지금 심리가 어느 정도 깔려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누차 얘기하지만 전쟁 변동성은 이거는 뭐 알 수는 없어요. 뭐 트럼프의 말에 지금 휘둘리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뭐 그것대로 차치하도록 하고, 어쨌든 오늘 지금 화요일인데, 오늘 화요일인데 어제는 매도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자, 어제 이제 뭐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겠죠. 자, 제가 생각하는 기준을 얘기를 드리면, 코스피는 지난주 저점을 이탈하느냐 여부, 이게 좀 중요하고, 코스닥은 1100 PT 부근을 사수하느냐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공교롭게 코스닥은 딱 1100에 끝났고요. 딱 1100에 끝났어요. 어디 갔나? 아이고, 잠깐만요. 코스닥이 어제 이렇게 딱 1100에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졌고요. 막판에 올라와서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거래소도, 예,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밑꼬리를 달아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의 타코와 함께 오늘 자연스럽게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하고는 조금 달라요. 지난주는 뭐 뒤도 안 돌아보고 급락이 나왔다가 다음날 뒤도 안 돌아보고 또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제와 오늘은 보면 밑꼬리도 좀 있고 윗꼬리도 좀 있고, 슬슬 눈치 보는 형태의 움직임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코스닥이 조금 더 계속 제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일단 기준선 위에 위치해 있어요. 즉 추세라는 걸 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을 계속 갖고 있어요. 지금 코스닥은 추세를 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신고가 돌파가 가능해집니다. 이 가능성을 계속 살려가고 있는 건 사실은 코스닥인데,
오늘의 반등은 거래소가 더 셉니다. 그럼 이유가 있겠죠. 오늘 거래소가 더 센 이유가 일단 코스닥 오늘 보면 덜어 이렇게 좀 하락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또 공교롭게 다 바이오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은 확실히 바이오가 힘을 내줘야 되는 시장이에요. 코스닥 신고가 하려면 무조건 바이오입니다. 바이오가 가야 랠리라는 걸 좀 할 수가 있을 텐데 오늘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뭐 다 빠진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조정받는 게 꽤 있어요. 바이오에. 그리고 오늘 강한 거는 원전하고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즘 보면 시장이 매일매일 강한 섹터가 거의 바뀌는 것 같아요. 계속 로테이션이 돌고 하는데 뭐 아직은 코스닥이 신고가를 바로 다이렉트로 돌파하기에는 만약에 오늘 바이오가 세면 코스닥은 이런 식으로 양봉이 쐈을 텐데 그쵸? 이런 식으로 양봉이 나오면 어떻게 되죠? 신고가가 바로 돌파 가능하죠. 근데 이제 V자로 가기에는 이렇게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아직 그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아직은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여러 이슈들이. 그래서 코스닥은 자리만 잡고 좀 쉬다가 이제 신고가 갈 타이밍을 좀 보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 변동성을 좀 줄이면서 그 수급을 하루하루 보는 게 별로 의미는 없어요. 이게 왜 의미가 없냐? 오늘 코스닥을 외국인들이 4천억을 파는데 이걸 다 판다고 보기가 어렵지 않나요? 왜냐면 코스닥을 계속 사고 있었는데요. 예, 계속 사고 있었기 때문에 누적으로 한번 볼까요? 누적으로 올해 1월부터 볼게요.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3개월이 채 안 되는 누적치인데 거래소를 얼마에 파는 거야 이게? 39조인가? 39조. 거래소를 39조를 팔고 있고요. 코스닥은 1조를 사고 있습니다. 1조 4천억. 요거 3월로 압축해 볼게요. 네, 3월로 압축을 해봐도 똑같습니다. 네. 외국인은 전반적으로 거래소를 팔아요. 지금 3월로만 압축을 해도 개인들이 거래소를 어마어마하게 샀죠. 그래서 오늘 하루 외국인들이 거래소를 산다고 이거를 어떤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렵죠. 누적치가 너무 많아요, 지금. 누적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게 보긴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부터 좀 이슈가 됐던 건, 이제, 아이고. 예. 오늘 아침부터 이슈가, 뭐 지금도 되고 있는 건, 그 액티브 ETF 펀드죠. 그래서 그거 잠깐 보여드리면 액티브 ETF가 삼성에서 나왔고 타임폴리오에서 나왔죠. 삼성하고 타임폴리오에서 나왔는데 요게 이제 타임폴리오에서 나온 ETF입니다. 타임폴리오. 요거를 한번 볼게요. 클릭을 하면 뭐 이미 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요게 이제 타임폴리오에서 오늘 상장한 ETF고 좀 빠졌네요. 지금 많이 내려왔네. 고점에서는 이게 이제 편입 비중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보시면 얘는 약간 시가총액 상위가 확실히 많아요. 에코프로 이거 다 시가총액 큰 애들이잖아요. 큰 애들 순으로 좀 많고 그 민나인에 보면 뭐 그렇습니다. 보면 이제 뭐 이렇게 있어요. 편입 종목들을 우리가 이렇게 계속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쭉 이렇게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뭐 원래 예고했던 대로 뭐 ESS라든지 한중 NCS 이런 게 ESS죠. 그리고 뭐 그 원전, 야, 우리 기술도 있네. 원전도 있고, 반도체, 바이오, 뭐 고로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도 있고, 2차전지도 있고. 근데 요게 지금
요 코엑트 코사 액티브 요게 이제 삼성에서 나온 거거든요. 삼성자산. 근데 삼성자산은 좀 특이하죠. 시총 상위 종목들로 구성이 안 돼 있어요, 오히려. 큐리언트가 제일 많고요. 성호전자 많고. 여기 있습니다. 파도는 양쪽에 다 있네요. 보로노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순서대로 있어요. 지금 보면 뭐 성호전자도 그렇고, 이거 아까 거의 상한가 갔었거든요. 큐리언트도 그렇고, 성호하이텍도 그렇고, 이게 어제 저녁에 오후에 시간에부터 되게 강했던 종목들이 많이 속해 있습니다. 많이 속해 있고, 그래요. 뭐 이런 식으로 종목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보면 게임주에 조이시티가 또 있다 보니까 얘도 오늘 급등이 나왔었고요. 조이시티를 편입했네 이러면서. 아우토크립트 이것도 갑자기 급등이 나왔죠 오늘. 오늘 이런 것들은 다 저는 얘네가 편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없었거든요. 그런 의외성 있는 종목들이 편입이 될 때 오늘 좀 반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좀 반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입이 되어 있는 것 중에 이제 많이 오른 것들을 보면 지금 그 삼성자산 보면 성우하이텍, RFHIC, 시메스, 아우토크립트, 대한광통신, 큐리언트, 성호전자, 조이시티, PIM, 알맥, 일텔리안, IT센 이런 식으로 쭉 있습니다. 물론 편입됐다고 다 오르는 건 아니고 지금 빠진 것도 있기는 해요. 많진 않지만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타임폴리오에서 보면 RF 머티리얼즈, 우리기술, RFHIC, 알맥, PIM 겹친 종목들이 몇 개 있죠. 보면 이런 것들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쪽도 보면 일부 바이오 종목들이 오늘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또 이런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바이오가 많이 포함이 될 수밖에 없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생각보다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 종목 수만 많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글쎄요, 그거는 좀 너무 나간 얘기 같아요, 저는. 어쨌든, 저기서 이제 계속 그 현재 있는 비중인 거지, 계속 더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저 두 ETF는 계속 체크가 필요합니다. 얘네들이 어떤 걸 편입하고 어떤 걸 또 혹시 추가하는 종목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 위주로 좀 볼 필요가 있겠죠. 뭐 둘 다 포함되어 있다고 오늘 무조건 급등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뭐 급등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번 체크를 개인적으로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는 방법은 지금 설명을 드렸죠.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다 나와요. 구성 종목이 HTS에 다 나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장은 이게 좀 뻔하면서도 그런데 이게 어차피 가긴 갈 거예요. 근데 이제 일단은 보통 이제 전쟁 관련 이슈가 지배하는 시장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이 전쟁 관련 이슈라는 건 우리가 어떤 상수를 계산하기가 되게 어려운 이슈라는 게 문제인 거고, 그냥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유가 같은 걸 보면 ETF 편입은 하루하루마다 뭐 이론상은 달라질 수 있죠. 매일 매매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이론상은 달라질 수 있는데 보통은 비중 조절로 가죠. 비중 조절로 가다가 이제 추가 편입하는 종목도 나오고 이제 탈락하는 종목도 나오고 하죠. 자, 예를 들면 유가라고 칩시다. 유가는 어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이 장중에 나왔거든요.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건 저는 글쎄요, 본 적이 최근래 들어서는 없어요, 아예.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가파르다고 볼 수 있는데, 어제 장중에 여기까지 가는 거는, 이게 우리나라 오전장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 증시가 흔들릴 수밖에 없을
문제였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결국은 어제 올라간 거는 지금 오버슈팅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지금 84불이지만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원래 유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제 가장 보고 있었냐면 90불 위로 가냐 아래에 있느냐 가지고 많이들 이야기가 원래 거론이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뜬금없이 120불까지 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변수가 나올지는 사실은 알 수는 없어요. 말 그대로. 유가가 갑자기 주말에 120불 갈 거라고 누가 또 알겠습니까? 뭐 그럴 가능성만 있는 거지. 이거는 계산에 넣을 수 있는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이런 거는 뭐냐면 변수는 어차피 정답을 모르거든요. 시장은 해당 변수를 시간으로 녹여낼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트럼프와 네타냐후가 빨리 끝내면 제일 좋은데 이건 모르니까 결국은 시장은 시간으로 녹여낸다. 이 말이 이제 변동성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뭘 봐야 되는 거냐면 이런 모습이 나오면 그때는 좀 긍정적으로 많이 봐도 돼요. 변동성이 줄어드는 모습이 나오면 시장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이 변수에 대해서 크게 둔감해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져요. 어느 시점이 되면. 그리고 시간이 약인데 어쨌든 이런 형태로 갈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런 와중에 어떤 자리를 지켜내는 게 좋냐? 코스닥은 1100포인트 부근, 그리고 코스피는 지난주 저점. 이런 자리들을 지켜낸다면 조금 더 좋은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대한강통신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잖아요. 액티브 ETF에.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으면 3번 한번 눌러보시고, 그래서 이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전쟁이 언제 끝나나요? 유가는 언제 빠지나요? 유가는 이제 더 안 올라갈까요? 뭐 혹은 뭐 호르무즈 해협은 언제 풀리나요? 이런 것들을 많이들 궁금해하고 물어보는데 그거를 제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진짜 그걸 누가 알아요? 트럼프 정도는 돼야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그래서 본 종목은 유료. 종목 얘기는 최대한 아끼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내가 뭔 얘기 하려고 했더라? 아무튼 시장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섹터 종목들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어제 여러분들 야구 혹시 보셨나요? 와, 야구. 그러니까 어제 맨날. 근데 원래 이제 그 주식쟁이들은 기본적으로 원래 여의도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장이 급락을 하면 괴로워서 술을 먹고, 장이 급등을 하면 이제 기뻐서 술을 먹고. 여의도 증권맨들이 돈을 못 모으는 이유는 술값에 너무 많이 돈을 써서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역시나 이제 어제 또 여러분들이 아는 그분과 저와 그리고 한 명을 굳이 집에 있는 애를 불러가지고 셋이서 이제 한잔했는데, 야구를 보면서 한잔했거든요.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이제 유가 보고, 핸드폰으로 유가 틀어놓고 TV로 야구 보면서 이제 한잔을 했는데, 와, 어제 진짜 너무 극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야구를 저는 8회부터 봤어요, 사실. 와, 너무 극적이었어요. 너무.
그래서 야구 이기고 이제 셋이서 막 끌어안고 하이파이브 하고 그리고 유가 떨어지고 막 이러는 거 보고 와 막 또 서로 얼싸안고 그러고 헤어졌습니다. 예. 유가가 막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정에 좀 떨어졌거든요. 유가가 아마 저희가 딱 그때 헤어졌어요. 자정에 유가 두 번 떨어졌죠 어제. 자정경에 이제 1시 갈 때 그때 한번 쭉 떨어지고 그리고 4시에 트럼프 발언 이후에 한번 쭉 떨어졌었죠 이렇게. 자정이 요때 한번 쭉 떨어지고 요때 쭉 떨어지고 저는 요때를 이제 같이 본 건데 1시인가 헤어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늘 아침에 보고 그랬던. 근데 야구는 어제는 아무튼 역대급이었어요. 제가 본 것 중에 옛날에 그 쿠바랑 그 금메달 딸 땐가 그 마지막에 병살 잡아서 금메달 딸 때보다도 더 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상황 자체는 점수가 딱 정해져 있는 게임이라 어떻게 딱 맞춰서 끝내지? 야구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뭔 말인지도 모르실 텐데, 야, 이거는 너무 극적이었어요. 3점을 주면 안 되고, 그러니까 2점까지만 까지만 줘야 되고, 5점 차 이상으로 이겨야 된다. 이상 이겨야 돼. 이게 어렵잖아요. 7대2였죠? 7대2. 딱 2점까지만 줬고 5점 차로 딱 이겼어요. 야, 근데 이게 9회 이렇게 됐어. 9회 이렇게 돼서 9회. 너무 극적이었어. 룰이 아니라 상황이 킹우의 수를 따져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킹우의 수. 우리나라 맨날 월드컵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놈의 경우의 수. 경우의 수가 이런 경우의 수가 있었어요. 이거 아니면 무조건 탈락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겼는데 이게 진짜 극적인 건 8회. 내가 8회부터 왔거든요. 8회까지 6대1로 이기고 있었는데 이래도 올라가요. 근데 8회 말에 1점을 줘요. 그래서 6대2가 되니까 6대2. 9회에 무조건 1점 이상 내야 되는 상황. 여기서 1점을 낸 거거든요. 와. 너무 극적이었어. 아무튼 8회부터 진짜 재밌었어요. 8회부터 되게 아구가 딱딱딱 맞아 떨어지면서 끝났어요. 네. 마지막에 호주가, 그러니까 박혜민 잘 넣었지. 박혜민이 이게 좀 빨라. 박혜민을 진짜 잘 넣은 거예요. 박혜민은 되게 요긴한 선수야. 다리가 너무 빨라가지고. 타격이 좀 안 돼도 꼭 필요한 선수죠. 박혜민, 김지찬 이런 애들이 진짜. 에임대가 큰 수익까지는 아닐 텐데, 이제 좀 매매를 저도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3월달 들어서 매매를 그렇게 많이 못하고 있었는데, 저 에임드 바이오는 저희 팔았어요. 지금 들고 있지는 않고, 어제 사가지고 오늘 팔았고, 어젠가? 엊그저께인가 뭐 아무튼 사서 팔았고. LG 걔가 잘하잖아요. 걔 문보경. 왜 이렇게 홈런을 잘 쳐, 걔는. 다 잘했어요. 우름 테라퓨틱은 제 최선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 저는 좀 그렇게 봐요. 아직까지는 한목에 사기가 좀 부담스럽다. 시장 자체가 한목에서 한 번에 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특히나 지난주에도 보면 오늘처럼 이렇게 지수가 반등하는 날 사면 물리고 빠질 때 사야 되는 걸 퐁당퐁당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아무튼 그런 생각은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모티콘 우측 하단에 그 방송 문의하기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거기 클릭하면 이모티콘이 나와요. 예.
맞아요, 맞아요. 오른쪽 하단에 그 소리가 잘 들리냐, 모니터가 잘 화면이 잘 보이냐, 뭐 이런 거 누르는 그게 유일한 이모티콘이라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방송 체크, 방송 체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우측 하단에 방송 체크가 있는데 그걸 클릭하면 이모티콘이 나옵니다. 두세 개 세네 개 나오나? 근데 어제 같은 날 많이 못 담아서 아쉽다는 너무 결과론인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어제 같은 날을 일단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주식을 산 사람이 위너죠. 두 번째는 그래도 들고 있던 사람이 두 번째예요. 어제 같은 날. 세 번째가 어제 같은 날 이제 파는 게 문제인 건데, 그쵸. 그리고 거꾸로 이제 오늘 같은 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지난주 생각해 본다면 비중 조절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은 들죠. 올라갈 때 조금 비중 조절을 하고 이제 내려갈 때는 혹시 내려가면 이제 그 비중 조절한 걸 다시 사버리고 이게 제일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일정 수준 이상 주식은 꼭 들고 가고. 왜냐면 어차피 좋게 보니까. 어제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거는 어제, 이거 야구 보기 전에, 어제 야간 선물이 처음에는 보합이었어요, 거의. 계속 보합 부근에 계속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같이 있는 이모 아저씨한테. 형, 주식을 절반, 그러니까 50% 이상 들고 가고, 나머지 가지고, 오를 때 팔고, 빠질 때 사면 되는 시장 같지 않아? 이랬더니, 야씨, 말이 그렇게 쉽지, 너 인매매 하냐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말이 쉽지, 그건, 그게 마음대로 되냐, 그게? 아, 그냥 들고 가. 이러더라고요. 말이 쉽지, 그게 마음대로 되냐고. 막 이러면서. 아니, 근데 저거를 안 하면 너무 괴로워요. 변동성이 커서. 여기, 레버리진 진짜 쓰시면 안 돼요, 근데. 레버리진 정말 쓰시면 안 돼요. 근데 회원방의 이제 최대 단점이 그건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자본시장법에 걸려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거고. 아니, 당연히 고민을 하죠. 고민을 안 하겠습니까? 고민을 하죠. 레버리지는 변동성의 쥐약이라 그래서 쓰면 안 되는 거고요, 지금은. 전 시장 어차피 올라갈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디테일한 건데, 어제요. 어제 막판에요. 저희 회원방에선 얘기했던 거지만, 요거 30분 봉이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요 2시부터, 여기가 2시에요. 2시부터 유가가 좀 내려옵니다. 제가 얘기를 하죠. 105불인가? 110불인가? 아, 110불이었다. 110불 아래로 가면 뭔가 반등 시도가 가능해 보인다. 이때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105불 아래로까지만 내려가면 내가 볼 때는 조금은 더 의미 있게 올라올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 3시에 이제 105불 아래로 가요. 103불 막 이랬던 것 같아. 근데 못 가더라고. 이때 나선은 참고로 쭉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나선도 올라가고 유가는 빠지고 이러는데 요때는 잘 반영이 되다가 2시부터 3시에는 3시부터 요게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라고 사실 보고 있었는데, 하나는 어제 만약에 여기서 양봉 하나 뜨죠? 30분 봉에서 어제 바로 매수 신호가 떠요. 지금 오늘 아침에 뜬 이 신호가 여기서 뜬다고요, 원래는. 그러면 이게 앞에 신호랑까지 같이 놓고 보면 이거는 상방 매수 신호거든요. 이렇게 두 번 연달아 뜨는 거는 더더욱 신뢰도가 높은데, 문제는 어제 외국인들이 선물을 6,000계약 팔았는데 이게 장중 내내 거의 만계약이었어요. 장중 내내. 이걸 끝에까지 안 풀더라고요. 이 만계약을.
이게 약간 저는 좀 짓누르고 있었다라고 어제 판단을 하고 있었어요. 시장을 생각보다 반등을 원활하게 못하도록 좀 약간 짓누르는 느낌이 강했다 어제는. 그리고 오늘 밤을, 그러니까 하룻밤을 지나고 전쟁이란 변수의 어떤 변화 요인들을 체크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이제 트럼프의 발언이 이제 새벽에 극적으로 나오다 보니 이제 오늘은 갭상승이 나온 거고. 그래서 결국은 어제 발생됐던 갭은 오늘 아침부터 그냥 메꿔버렸죠. 그쵸? 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고.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요 포인트까지만 이야기 드리고 이제 종목 얘기로 좀 갈게요. 자, 풋인데요. 제가 이제 풋은 죽을 거라고 했을 겁니다. 자, 이제 관뚜껑 닫기 직전입니다. 0.07까지 내려왔어요. 예. 제가 계속 그냥 예시로 설명드렸던 풋 600짜리인데요. 난 600이 이렇게 불과 일주일 전에 10 가까이 거래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프리미엄. 정말 뚱뚱했거든요. 풋이. 정말 뚱뚱했는데 이때 공교롭게 개인들이 800억을 삽니다. 풋을. 미쳤죠. 이날이에요, 이날. 그리고 다음날 급반등하면서 여기까지 빠졌는데 그리고 추가 반등 전개되니까 여기까지 내려갔었죠. 근데 이제 어제 급락하니까 또 여기까지 올라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어제 오후부터 내려가기 시작해서 지금 여기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 오전에 급락을 할 때 이 얘기도 잠깐 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를 만약에 한 번 더 급락을 시키면 2레벨까지 올라온단 말이에요. 풋이. 이걸 굳이 살려줄까요? 여기서 엄청 들어가 있는데 얘네한테 빠져나올 기회를 과연 줄까? 뭐 여기까지는 이거 반등해봐야 못 빠져나와요. 이거는 안 줄 거라고 저는 봤거든요. 이것 때문에라도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 화요일 아니면 수요일에 이건 언제든 급등이 가능하다. 구조 자체가. 적어도 얘네 한번 죽인다 무조건.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죽었습니다. 이건 못 살아나요. 이거 어떻게 살아나? 여기가 있는 게 이거 어떻게 살아납니까? 행사가 바꿔도 비슷할 거예요 아마. 700으로 바꿔볼까? 700은 뭐 펄펄 거래가 되고 있긴 하겠지 아직은. 이건 이제 풋 700이거든요. 여기서 왕창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렸는데 여기서 한 레벨 더 올리면 얘네들 엑시트가 가능한데 이걸 주겠냐고요. 이 기회를 안 주지. 저는 약간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풋은.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우리 증시 모양 자체는 좋습니다. 코스피는 예, 쌍바닥 형태 맞아요. 근데 아직은 기준선 아래에 있어요. 그쵸? 코스닥은 기준선을 심지어 계속 지켜가면서 움직이고 있고 심지어 지금 11선 위로 올라와 있어요. 신고가가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코스닥에도 좋죠. 위치는.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이제 종목들 한번 볼게요. 종상위주들은 저렇구나 지금. 시어스가 오늘 무상증자했죠? 저것도 좀 이상해요. 오늘 코스피가 왜 더 많이 반등했냐고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는 있죠. 아니 코스닥이 더 좋고 더 강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왜 코스피가 오늘은 더 올랐나요? 이게 뭐 하루하루 그거는 모르는 영역 같아요. 그건 알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 근데 이제 이 생각은 전 들어요. 코스닥은 지금 손대면, 그러니까 바로 코앞이 신고가 레벨이에요. 사실 코스닥은. 그 신고가 레벨이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코앞에 있거든요. 심지어 이 장중 신고가를 찍었던 이 자리가
시장 급락했던 첫날이에요. 이날이. 그리고 이날 와장창 깨졌잖아요. 깨졌는데 이게 V자로 이렇게 신고가를 가기보다는 지금 어쨌든 전쟁이라는 되게 크나큰 변수가 하나가 있는 건데 이 변수는 말 그대로 변수라서 감히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피크를 지났다. 혹은 이제 시간이 투여가 돼서 둔감해졌다. 이런 것들은 계산해 볼 수가 있는데 뭐 전쟁이 끝난다는 등 뭐 어떻게 된다는 등 이거는 말 그대로 몰라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피크를 쳤다라든가 혹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슈에 둔감해지는 거. 그러려면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인데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만약에 오늘 코스닥이 양봉 쳤어 봐요. 이렇게 갔을 거 아닙니까? 야, 지금 또 신고가 코앞인데? 이건 돌파해야지. 신고가로 간다고 여기서 바로? 그것보다는 조금 자리 잡아놓고 가려고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있기는 해요, 저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는 조금 그래도 왔다 갔다 하다가 가는 게 지금 시황에서는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나? 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치고 가기에는 이미 신고가가 코앞이에요, 코스닥은. 저는 그렇게 보고, 그리고 그 조절을 위해서 바이오가 또 살짝 조절. 그러니까 결국 코스닥이 딱딱딱 위로 치고 갈 때는 무조건 바이오거든요. 이게 바이오가 중간중간 조정을 이렇게 받잖아요. 이렇게 올릭스도 그렇고. 이런 것도 중간중간 조정 주면서 딱 그 정도 컨트롤만 시장이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종목들 볼게요. 원전이 미쳤네, 근데 진짜. 우리기술, 우진, 보성파업대. 이 에너지, 요즘 태용도 되게 좋거든요. 태용도 신고가 레벨이에요. 그쵸. 태용은 제가 이때 많이 강조를 드렸던 종목이긴 한데, 결국 이제 바닥에서 돌아 나오는 종목들은 보면 당장 V자로 가는 케이스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은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시장 급락으로 여기 빠졌던 게 절호의 기회긴 했는데 뭐 지나고 보니까 그런 거고, 예, 그 이후에 지금 급등을 계속 하네요. 원전이 우리 기술이 지금 대장이잖아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지금 우리 기술이 시총이 3조 5천억인데 실적이 이런 회사예요. 871억 매출에 55억 적자인데 시총이 3조 5천억입니다. 이거 옛날 같으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사람들 중에 실적이 코스닥은 안 좋아서 뭐 밸류에이션이 어쩌고 저쩌고 뭐 종목들이, 예, 다 의미 없는 소리입니다. 다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어쨌든 유동성장이에요. 자, 신용 한번 볼게요. 신용이 조금 빠지긴 빠졌죠. 지난주에 그 큰 변동성을 겪다 보니까 거래소도 그렇고 조금 빠지긴 했습니다. 이제 신용 물량도 이제 점차 안정화될 겁니다. 요 레벨에서 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좀 안정화가 되겠죠. 지금 요 금액이 찍힌 게 언제 거래냐면 요거예요. 요거. 야, 지수가 이렇게 올랐는데 신용이 나왔다고? 그만큼 이 충격은 너무 컸던 거긴 해요. 이때 연달아 요렇게 빠진 이틀 만에 빠진 이 충격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반등을 한 날도 물량이 나온 거예요. 반등을 한 날도 신용 물량이 나온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이 잔고율이라고 해서 시가총액 대비 신용 비율이 높진 않아요. 지금 뉴스 같은 거 찾아보면 이런 기사 많이 나오지 않아요? 뭐 신용, 그 주식 신용 금액이 뭐 역대 최대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요즘. 근데 신용은 뭐 절대 금액도 중요하나 사실 더 중요한 건 시총 대비 비율이에요. 시총 대비 비율. 그리고 현재 시총 대비 비율은 그렇게 높은 레벨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런 기사 저는 무시해도 된다고 봐요. 이래서 주식이 빠진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셨죠? 시총 대비 비율을 보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시총이 올라온 이 속도가 더 빨라요. 시총이 올라온 속도가 더 빠릅니다. 신용은 뭐 크게 대해서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 어쨌든 지난주에 충격파가 신용 물량에서 약간 이번에는 있네요. 그동안은 아무리 중간중간 며칠 조정받아도 없었거든요. 이번엔 확실히 있기는 있습니다. 오름테랄 뭐 워낙 좋고. 오름테라는 저희 매매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가 더 뭐 얘기는 안 하겠는데, 제가 이제 그 얘기는 몇 번 했잖아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제가 옛날부터 맨날 얘기했던 에이프릴하고, 그리고 또 뭐야, 티슈진, 티슈진하고, 그 다음 D&D, 하마랑 오름테라, 이 중에 3개월 안에 2배 이상 갈 만한 종목이 50%는 된다. 이 얘기 제가 했던 거 기억하시면 1번 한번 쳐보세요. 지난주에 얘기했나? 뭐, 지난주에 얘기했나? 여전히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한번 잘 파보세요. 이상이라고 하면 너무 좀 오버한 것 같으니까 2배 정도라고 해야겠다. 어떤 게 그럴까요? 근데 에이프릴은 이미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이미 좀 많이 올라 있잖아요, 에이프릴은. 잘 생각을 해보시죠. 후에 갑자기 야구 얘기. 이정우 수비 잘했죠. 예. 수비 잘했죠. 근데 어제 야구 경기는 대단하긴 했나봐요. 왜냐면 야구 규칙도 모르고, 야구라면 학을 때는 제 와이프가 아침에 야구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제 혹시 야구 봤냐고. 그래서 봤다고 했더니 이정우 잘생겼더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정우 잘생겼지. 그러고 말았는데, 야구 규칙도 모르는 사람이 야구를 볼 정도면 시끌시끌했다는 얘기예요, 확실히 어째. 예. 근데 이정우는 진짜 다 가진 것 같아. 잘생겼지, 메이저리거지, 야구 금수저 집안이지. 에이프릴 같은 건 아무튼 이거는 글쎄 여기서 2배 갈 수 있을까 모르겠다. 좀 많이 올라 있기는 하죠. 진짜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 싫어하시는 분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 게, 바이오는 불확실하다 어쩐다 하는데, 지금 이렇게 스테디하게 올라간 주식들이 몇 개나 되나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이때부터 얘기하던 종목이라서 2만원대부터 여전히 한 3배 올라와 있는데, 좀 떨어지면 트레이딩용이에요. 저는 에이프릴은 지금은 너무 올라가지고, 너무 많이 올라서 떨어졌을 때 트레이딩용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몇 개 지금 눈여겨보는 게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들께 얘기 안 한 눈여겨보는 것도 사실은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거는 오픈할 생각은 없고, 이제 저희도 슬슬 살 겁니다. 대신
조금만 바이오에 관심을 가지면 얘네들은 다 알 수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티슈진도 지금 신고가 아닌가? 호롱 티슈진. 이거는 저희가 이날 샀나? 3월 5일에 샀구나. 네. 3월 5일인가 사가지고 절반만 익절하고 지금 아마 홀딩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얘기를 하다가 제 유튜브나 방송에서 얘기를 하다가 저희가 매매하고 있는 종목이 나오면 그냥 얘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그 종목을 일부러 얘기를 안 하든가 우리가 이렇게 매매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래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매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티슈는 좋죠, 뭐. 좋고. 저는 포텐셜은 얘가 제일 커 보이긴 해요. 솔직히 오름테라가. 시총이 너무 매력적이야. 2조 5천억밖에 안 돼. 예, 2조 5천억이 크다고 누군가는 볼 수는 있는데 저게 최근에 상장한 에임드바이오 얘가 시총이 4조거든요. 4조가 좀 넘어요. 그리고 ADC 최강자가 리가켄바이오죠. 얘가 거의 7조 가까이 된다고요. 4조, 7조 막 이러는데 2조 5천억? 너무 싸요. 왜 얘네랑 비교를 하냐면 에임드바이오나 리가켄바이오나 둘 다 ADC 쪽이거든요. 항체 신약 쪽이에요. 근데 요게 결국은 글로벌리한 트렌드는 ADC에서 DAC로 간다고요. 근데 DAC 지금 국내 최강자가 오름테란데 DAC가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ADC보다 커질 그 어떤 미래 가치가 되게 큰 쪽인데 ADC에다가 TPD라고 해가지고 단백질 관련된 걸 붙인 거거든요. 항체 쪽에다가 너무 싸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많이 올랐는데 너무 싸다고 시총 2배는 갈 것 같아. 자, 아무튼 그렇고요. D&D 한번 봅시다. D&D가 차트는 제일 별로긴 하거든요. 제가 요즘 D&D를 사실 잘 안 보고 있었는데, 예, 이게 차트가 제일 별로라는 게 약간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계속 연초부터. 근데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주봉 한번 볼까요? 야, D&D 이제 봐야겠다. D&D는 이제부터 봐야 돼요. 이것도 내용 좋거든요. D&D는 이제부터 봐야 됩니다. 얘도 시총 쌀걸요? 아, 좀 비싸네. 3조 5천억? 이런 것들 다 시총 5조까지는 정도 알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D&D는 아무튼 이번에 내려오면 지금 계속 고점 낮아지고 저점 낮아지고잖아요. 이거를 이제 저점으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약간 그런 그림을 좀 한번 기대해 봄직한 위치인 것 같습니다. DT팜한테. 뭐 한미약품 이런 거야 뭐 워낙 대장주고요. 이번에 얘도 좀 타격은 받았네. 뭐 계속 올라가잖아요. 한미약품을 제가 얘기 드린 건 여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괜찮아요. 그 외에도 좋아 보이는 종목들이 꽤 되니까 한번 잘 찾아보시면 좋은 것들이 많이 아직은 있다고 봅니다. 자람택은 잘 빠지지도 않네. 그래도 지수가 막 고점을 툭 치고 급하게 빠지고 이런 그림이 아니라서 조금 다행이네요. 좀 편안하네 그런 부분. 지난주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야구를 종가 베팅 개념으로 한다고요? 마이크가 울려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자, 야, 오이 솔루션 뭐야? 야, 오이 솔루션 통신 장비 쪽 다 좋네. 대한광통신
솔리드도 다시 올라가고. 네, 시장은 돌렸고요. 온코닉 또 좋죠. 온코닉 테라피틱스가 제가 오른테라랑 같이 맨날 얘기하던 거죠. 성격은 좀 다른 게 온코닉은 시총이 더 작아요. 근데 얘는 이제 최대 장점이 실적이 나오는 바이오라는 거. 그게 최대 장점이죠. 최근에 또 이슈 가지고 이제 급등했었는데 희귀의약품 지정 이슈가 있었는데 그 상한가도 갔었는데 약간 수급이 꼬인 케이스입니다. 이런 게 차익 나오고 하면서 조금 더 자리 잡으면 괜찮을 것 같네요. 저런 것도 저런 것도 시총이 작아서 매력적입니다. 매력적이고 자 오이솔루션 상 갔다가 풀렸다. 자 오늘이요? 저는 오늘 장은 그냥 이렇게 보는데요. 오늘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종목이 많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종목이 많을 텐데, 전 그렇게 보거든요. 그럼 그 중에 조금씩 덜어낼 거, 혹은 익절할 거, 혹은 뭐 손절할 거 덜어내고 조금씩 덜어내고 평소에 하듯이 전 신규 종목 매수도 가능하다고 봐요. 매수 가능하다. 신규 종목 매수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냥 평소에 매매하듯이 그냥 일단은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만약에 또 전쟁 때문에 내일 개파락하면 어떡하나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뭐 그걸 알 수 있는 영역까지는 아닌 것 같고, 어제도 마찬가지고 사실 어제도 그냥 평소대로 일단 신규 종목 매매하고 그래도 되는 장이라고 보는 거고,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중 NCS요? 나 한중 NCS는 뭐 또 솔직히 얘기하라고 하니까 지금 오늘 매수가 부근 와가지고 매수가에서 본절하라고 하는 주식입니다. 제가 이거 한중 NCS 2월 말에 들어갔다가 수익 잘 나고 있다가 물렸죠. 예. 2월 말에 들어가서 수익 잘 나고 있었는데 전쟁에 한번 폭삭했다가 다시 올라온 거죠. 회사는 되게 좋아요. 이것도 그 ESS 쪽인데, 얘가 아마 최근에 증권사 리포트에서 TP가 9만원 이상으로 나온 종목이에요. 근데 전쟁 나왔을 때 갑자기 이제 급락을 이틀 세게 줘가지고 바로 리바운딩 또 세게 나왔죠. 그리고 얘도 액티브 ETF에 포함이 지금 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급할 종목 아니에요. 이거 되게 좋은 종목이에요. 팔아야 되나요가 아니라, 무슨 이런 거 다 얘기해야 된대요. 종목 얘기하다가 우리가 지금 매매하고 있는 게 나오면 얘기를 해야 된대라고 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보다는 이제 저는 그거죠. 그러니까 이런 매매들을 할 때요. 이런 매매들을 할 때 저는 이제 그 시장이 막 급한 변동성을 주고 있을 때 급락을 할 때 잘 참았어. 반등을 할 때 덜어내지 않았어. 제가 이제 지난주에 전반적인 액션이 그랬는데, 이번 주는 그래도 반등할 때,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룸은 좀 움직이려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 안 좋아서가 아니라 좋은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직 매도 못 했는데, 아직 매도 못 했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올라가긴 할 테니까. 근데, 여튼 저는 그런 취지입니다. 딴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좋아 보이는 종목이 뭐 되게 많죠. 근데 뭐 다 들고 갈 수도 없고 하니까 뭘 팔아야 또 뭘 사는 거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서진도 좋죠. 제가 종목 상담을 할 수는 없고, 하여튼 저는 뭐 그렇게 봐요. 그렇게 보고,
반도체는 조금 고민이 되긴 하는데. 와, 인텔리안 테크는 왜 이렇게 세냐? RF 머티리얼즈. 웨이비스. 다시 올라오는구나. 야, 이런 건 차트 이쁘다. 네, 제가 연초에 얘기 드렸던 종목이죠. 차트가 아직도 추세가 살아있네. 실적이, 작년 4분기 실적이 대박나서 많이 올라왔던 지라갈륨, 방산업체입니다. 방산우주항공. 선물 주문 실수요? 선물 주문 실수? 이거 뭐야? 아니, 이거 왜 이런 실수가 나오죠? 근데 나 이해가 잘 안 되네. 차트가 이상해지잖아, 자꾸 이런 것 때문에. 마킹을 했다고요? 지금 보면, 이게 변동성 커지면서 자꾸 근데 이런 선물에 지금 이런 꼬리들이 대부분 보면 다 약간 주문 실수성 꼬리예요, 보면. 오늘 좀 또 이상한 꼬리가 달렸네. 요즘 하도 그 선물이 8% 되면 일단 거래 정지되잖아요. 위로 아래로 맨날 그러고 있다 보니까 어제는 아래, 오늘은 또 위. 엊그저께 위, 지난주 수요일 날 또 아래. 위아래로 계속 거래 정지가 걸려서 그 거래 풀릴 때 자꾸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런 꼴이 달리면 저 가격까지 가더라. 뭐 이번에 계속 그랬긴 했어요. 계속 저런 말도 안 되는 꼴이 생기면 결국 가더라고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요, 이거 꼴이도 말도 안 되게 주문 들어가서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갔나? 이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갔나? 이날도 꼬리가 이게 정상적인 꼬리가 아니었어요. 제 기억에는. 장 초반에 바로 후루룩 찍고 내려온 꼬리. 말도 안 되는. 15%. 이게 말이 돼요? 15%가 올랐어. 오늘 마찬가지. 15%. 이게 다 15%인데? 예. 15%에서 꼬리가 주로. 이것도 신기하네요. 마이너스 거의 15%죠? 위든 아래든 한 15%, 14에서 15% 선에 깔아놓으면 운이 좋게 체결이 될 수도 있나 보네. 홀싹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하냐고요? 어제 팔았는데 오늘 매수해야 되냐고요? 그 선택은 쉽지는 않을 텐데.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는 매수해야 되는 게 맞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각자의, 뭐 기준은 각자 다를 수 있는데, 제 기준은 딱 지금은 이렇게거든요? 이 기준. 어제 제가 TV방송에서도 아마 똑같은 얘기를 사실은 했어요. 지난주 수요일날 급락할 때 나왔던 저점을 이탈하느냐 마느냐, 코스피는, 코스닥은 1100포인트 위에서 노느냐 마느냐로 지금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막판에 되게 중요하게 봤던 요소들이에요, 저게 다. 그래서 어제 막판에 뭐 저는 오히려 되게 민감하게 증시를 보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게 코스닥인데 이게 어제 종가잖아요. 이게 한 1070대에서 2시부터 유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올라왔던 거고,
1100 정도까지 올라왔죠. 여기서 사실 유가가 더 빠졌는데 잘 못 가, 이렇게 좀 오히려 좀 살짝 꺾였다가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걸 되게 민감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왠지 아시죠? 예, 이런 복 모양이 나오면 좋다라고 보고 있었거든요. 이런 복 모양이 나오면 1박 2일 코스 반등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1100 부근에만 안착시켜 놓으면 딱 1박 2일 코스로 반등 나올 자리인 것 같다. 그리고 그게 오늘 반등이 나왔는데 그럼 여기에서 따라 붙느냐? 따라 붙는 영역 같지는 않은데요. 그냥 일상적인 매매는 가능한데 뭔가 내가 코스닥이나 지수나 뭘 이제 사거나 파는 과정에서 살 자리인가 저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매매 자리인 거지. 지수나 이런 것들을 살 자리는 이런 레벨이 지켜지면서 최대한 누릴 때 사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 또 발생된 요 갭이 있죠. 그럼 요거 갭 메꿀 때쯤 사주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 그게 내일일지 모레일지는 모르겠지만 요 갭을 메꿔주는 타이밍에 사주는 게 제일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갭이 어쨌든 나와 있으니까 지금 이 변동성에서도 지금 위아래 갭 계속 발생하는데 다 메꾸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시장이. 풋은 제가 죽을 거라고 했잖아요. 이번 주 목요일이 만기인데 지금 2, 3일밖에 안 남았는데 예, 기껏 죽여놓은 풋을 개인들이 예, 그렇게 많이 들어간 풋을 살려주겠습니까? 안 살려줘요. 꽤 높은 확률로. 옵션이 사실, 그러니까는 시장이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할 때는, 어떤 임계치를 맞추기가 좋아요, 옵션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도. 옵션 가지고, 야, 여기서는 더 빠져도 사야 되는 거고, 더 빠질 가능성 자체가 높지도 않고, 오늘 만약에 반등할 줄 알았는데 빠졌어? 내일은 반등하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계산이 가능한 게 옵션 수급이거든요. 특히 개인들이 풋을 와장창 살 때, 제가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죠. 개인들이 풋을 와장창 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24년 8월이에요. 개인들은 이날, 3일 동안 풋을 와장창 삽니다. 그리고 장 어떻게 됐어요? 쭉 올라오면서 끝. 이땐가 뭐 아마 옵션 만기 있었을 거예요, 또. 그리고 정말 간만에 개인들이 이번에 풋을 와장창 샀어요. 이걸 어떻게 살려주겠어요? 무조건 죽지. 그건 있죠, 확실히. 그러니까 다음번에도 비슷한 상황 오면 이거는 꼭 참고를 하십시오. 뭐 알고 보면 별 내용 아닌데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의 차이는 크다고 봐요. 아셨죠? 무조건 죽어요, 저런 거는. 무조건. 어제 같이 방송 출연을 했잖아요. 방송 출연하고 이제 영등포에서 이제 한잔을 했단 말이에요. 영등포에서. 그래서 방송국에서 영등포까지 이동을 할 때 제가 이제 차를 가져왔으니까 제 차를 타고 이동을 했거든요. 옆에서 계속 핸드폰으로 자기 방송 출연한 거 보고 있어. 그래서 야, 이 형은 이거 그거 보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가 나온 거를 그랬더니 너무 재밌대. 너무 재밌다면서 나 운전하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본인 유튜브 1시에 출연한 거 있잖아요. 그거 보고 있더라고요. 그럼 그거 보면서 막 본인이 호통치는 장면을 보면서 막 너무 기분 좋아하더라고요. 아이씨, 그치, 이렇게 해야지. 막 이러면서. 아니, 이 형은 누가 이제 장 빠진다고 뭐라고 하니까 좀 냅두라고 뭐 이런 거 보면서 좋아해. 이상한 사람이라고요. 예. 왜 내 차에서 그걸 보고 있어?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예.
근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시장에 대해서 고민 걱정도 많이 해요. 여러분들 앞에서 말 엄청 세게 하죠. 근데 걱정 많이 해요, 실제로. 예전에도 막 장 흔들릴 때 저한테 전화도 진짜 많이 왔었고, 금요일에도 사실, 금요일에 회식이 있었는데, 그때도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금요일 밤에 막 우리 야간 선물 빠지고 한 거 보면서 엄청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어제 아침에 좀 걱정이 있었고, 유가 때문에. 저는 야간 선물 빠진 건 크게 걱정 안 하고 있었어요, 원래. 근데 유가가 120불 가니까 여기엔 좀 멘붕이었거든요. 여튼 봅시다. RF모티 이런 거. 통신 이쪽을, 그러니까 광네트워크 이쪽이 확실히 좋다라는 게 이번에 액티브 펀드에서도 성호전자인가? 이걸 담았을 정도인데, 성호전자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오른 주식이거든요. 예, 동전주였어요, 동전주. 동전주에서 지금 얼마가 됐냐? 5만 원이 됐어요, 동전주에서. 불과 1년 만에, 1년도 안 걸렸지, 6개월 걸렸는데, 예, 동전주가 4만 얼마가 됩니다. 이유는 이제 광 네트워크 하는 회사 인수했다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참, 이게 시장이, 이쪽 되게 좋게 보는 것 같아, 지금. 대표적으로 그것도 관련주가 얘예요, RF 머티리얼즈. 얘도 지금 뭐 계속 올라가죠. 벡트로 얘도 좋던데. 요즘은 좀 쉬는구나. 근데 주가 조작이라고 보기엔 액티브 펀드가 엄청 많이 샀던데요. 액티브 펀드가 주가 조작했나? 0163 Y0. 예, 인마가, 네, 두 번째로 많이 산 종목이 성호전자던데. 퓨리언트를 제일 많이 샀고, 파도가 있고, 와. 솔리드도 올라오겠죠. 야, 오늘 이쪽이 제일 좋아요, 지금 보니까. 통신 쪽이. 통신, 오이솔루션 상한가, 대한광통신 상한가, RF 머티리얼즈 상한가 가다 보니 이쪽이 제일 세고, 뭐 RF HIC도 오늘 거의 상한가고, 그래, 이쪽이 어마어마하게 세네. 차트가 다 이쁘다가 조금씩 다 깨져가지고 다 좀 애매해. 딱 들어가게. 이것도 이쁘다가 깨졌었고. 이노바이오리스 이것도 좋은데. 얘도 신고가네. 솔리드는 기관이 원래 엄청 선호하는 종목이거든요. 이것도 급락 나왔다가 다 올렸네. 결국은 여기도 뭐 241선 리바운딩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죠. 이건 일시적인 거고 시장 때문에. 잠깐만요. 이거를 여러분 그 종목
아무리 얘기해봐야 제가 얘기를 못 해줘요. 지금 한국경제, 이거 한국경제 와우넷 방송이잖아요. 한국경제가 컴플라이언스 규정이 엄청 심해졌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교육받고 왔다고 했죠. 금감원 직원도 오고 해서 이제 교육을 받았는데, 안 그래도 자본시장법 때문에 좀 타이트하긴 한데, 이제 컴플 규정이 엄청 지금 빡빡해졌습니다. 빡빡해져가지고, 제가 막 얘기를 하는 게 어느 정도는 제한적이에요. 종목에 대해서. 그건 양해를 좀 부탁을 드려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뭐, 그 PD님도 자꾸 뭐 올리시잖아요. 뭐 에티켓이 어떻고 1대1 뭐 금지, 개별 리딩, 노, 뭐 이러고 하잖아요. 저게 지금 컴플 규정이 엄청 심해져서 그래요, 지금. 원래 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 잡혀가기 싫거든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잡혀가긴 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저렇게 무슨 종목 물어보는데 제가 얘기를 못 해줘요. 유가, 그쵸. 유가가 이제, 그러니까 저도 사실 지금 그 걱정을 조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일본을 한번 갔다 올까 생각 중인데, 애기 데리고, 지금 오늘 애기가 병원을 갔어요. 지금 현재. 저희 애기는 그러니까 심장 말고, 신장이 하나가 거의 없어요.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암하다가, 이제 신장이 많이 다쳐가지고,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암 수술도 하고, 항암도 하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신장이 하나가 거의 유명무실할 정도로 쪼그라들어 있어요. 근데 이제 아예 없는 것보단 달려있는 게 낫다고 해서, 그건 있고, 사실상 신장 한 개로 지금 생활을 하거든요. 사실상은. 그래서, 이제 신장 검사를 계속 받고 있죠. 오늘 그거 이제 검사 받는 날인데 4월 초에 이제 또 암 검사를 또 받아요. 4월 초에 이게 지금은 이제 뭐 2개월, 3개월, 4개월, 6개월 이렇게 주기가 지금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검사 잘 통과하면 주말 이용해서 한번 일본이나 갔다 올까 이러고 있거든요. 비행기값 엄청 올라 있을 것 같긴 한데 비행기를 타면 안 된다고요? 왜요? 근데 신장이 두 개 있긴 해요. 하나가 작아서 그렇지 있기는 해요. 네, 있긴 합니다. 이거 하나가 신장이 이만하면 하나가 요만해요. 이제 신장을 그리지는 못하겠는데 하나는 많이 쪼그라들었어요. 이게 원래 암이 여기 신장이 이게 신장 이렇게 있으면 요 신장 옆에 붙어 있었어요. 암이 여기 암. 요거를 떼내는 과정에서 이게 상처를 입었어요. 상처를 입으니까 이게 이제 조금 쪼그라들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는 이만하고 하나는 이만했는데 문제는 요거 하고 나서 이제 항암을 하니까 그때 이게 완전 맛이 갔어요. 그래서 이게 거의 작동을 안 해가지고 이것도 기능을 잘 못하고 이래서 이때 이제 투석하고 막 그랬어요. 지금은 뭐 잘 멀쩡하게 지냈는데 어쨌든 지금 저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저 검사 이벤트가 끝나면 여행을 가려고 했다는 거죠. 4월달 쯤에. 저희도 저게 되게 힘든 거라 심리적으로 좀 많이 짜증나는 이슈라서 뭔가 보상 심리라는 게 좀 있거든요. 딱 그 과정 지나고 나면 놀러 가고 싶고 이런 게 좀 있는데 주말 이용해서 갈 만한 데가 일본밖에 없잖아요. 뭐 중국도 있긴 한데 제가 중국을 별로 안 좋아해서 일본 어제 이름 들었는데 까먹었다. 오키나와 옆에 무슨 섬이 있다고 하던데.
그 경락이 형도 거기 갈 거라고 하던데. 잠깐만, 오키나와 옆섬. 미야코지마. 미야코지마 아십니까? 미야코지마 난 처음 들어봤는데 어제 미야코지마 갈 거래요. 그래서 저도 미야코지마 좀 알아보려고요. 미야코지마. 오키나와 옆에 무슨 섬인데 거기 좋다고 하더라고요. 섬을 피대칭 저거는 아 미야코지마 휴양지예요? 전 휴양지를 좋아해요 원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여행지가 어디냐면 전 베트남. 베트남을 한 열대 번 가봤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여행지는 베트남이에요. 어, 저는 돌아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전 휴양지를 좋아. 저 프랑스 한번 갔었거든요. 한 열흘 정도 프랑스 갔다 왔던 적이 있는데, 그닥 재밌지 않았는데요, 저. 프랑스 재미없던데. 예, 다리만 아프고 맨날 걸어 다니고. 프랑스 갔을 때 무슨 보르동가 가가지고 무슨 그 뭐야 샴페인 공장 갔던 거 그건 재밌었고요. 제 다낭을 진짜 많이 갔어요 저는. 근데 사실 제가 전문가 생활하면서는 여행을 한 번도 못 갔어요. 이게 뭐 다른 전문가분들은 가끔 이제 그 하루 이틀 휴방해버리고 여행도 가고 하시던데 저는 그래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2020년부터 한 5년, 6년 동안 해외여행을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이게 주말 이용해서라도 갈 수는 있는데, 가려면은. 일본이라도 갈 수는 있는데, 공교롭게 저는 2020년부터 여행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국내만 다녀보고. 아, 미야코진가 거기 가는 거, 미야코지마? 예. 경락경이죠. 예, 그 얘기 하던데 어제 미야코지마 얘기를 하길래, 안 그래도 저희도 일본 가야 되나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야코지마나 좀 한번 알아보려고. 그러니까 미친 듯이 걷는 거 좋아하시는 분 스페인 추천. 그러니까 저는 걷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걷는 거 싫어하고요, 뛰는 거 싫어하고 등산은 제일 싫어합니다. 걷는 거, 뛰는 걸 싫어하는데 오르막길을 걷고 뛰는 건 정말 싫어하겠죠. 그래서 제가 등산을 참 싫어하는데, 하여튼 근데 요즘 장은 계속 장중에 무언가를 할 게 그렇게 많은 장은 아니에요 보면. 근데 전반적으로 그날 장이 좋든가 전반적으로 그날 장이 안 좋든가라서 맨날 뭔가 일단 변동이 더 죽어야 됩니다. 변동성이 좀 줄어들어야 돼요. 운동이요? 운동해야 됩니다. 저 마흔자로 지금 맞을까 생각 중입니다.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마흔자로 제 주변에 맞는 사람들이 많은데 마흔자로 싸게 맞는 분들은 한 35만원 한 달에 35에서 한 50만원이면 든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에. 그래서 한 6개월 맞으면 어, 한 20kg 빠진대요. 진짜로. 15kg, 20kg. 용량이 처음에 2.5mm로 맞다가 괜찮으면 5mm로 보통 가는데 이게 이제 좀 세게 맞으시는 분들이 한 7.5mm 맞더라고요. 중단하면 다시 찐다고 하는데 중단할 때 이렇게 한 번에 팍 중단하는 게 아니라 용량을 낮추면서 중단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용량을 낮추면서. 내가 7.5를 맞고 있었으면 이제 5mm, 2.5mm 이런 식으로 하면 잘만 계획하면 아니야 마운자로 맞아야겠어 안 되겠어. 그
뭐 마운자로 맞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와운의 대표 중에 여자 대표님 중에서도 마운자로 맞으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 회식할 때 이제 그 제 옆자리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근데 결론은 마운자로 저보고도 마운자로 맞으래요. 너 마운자로 좀 맞아. 막 이러면서. 전문가는 외모도 경쟁력이야. 막 외모도 경쟁력이래요. 뭐 맞는 소리긴 한데 아 뭐 대놓고 맞으라고 자꾸 주변에서 그러니까 진짜 맞아야 되나 이러고 있어요. 비싸지도 않고 맞으면 되지 뭐. 예, 뭐 그분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누님 이러거든요. 누님 우리 한번 뭐 막 그냥 이런저런 뭐 자주 만나는 분은 아니니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상로도 있어 상로 제가 상로도 친하거든요. 그래서 막 얘기하다가 우리끼리 막 그랬어요. 우리끼리는 이제 그러니까 전문가 활동 안 해도 어떻게 해서든 주식으로 벌어 먹고 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 상로가 이제 저한테 그랬거든요. 형은 그런 사람 중에 하나다. 그랬더니 나는 너를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감 대표님 또 왔죠. 그래서 감 대표님도 내가 그렇게 보는 부류다. 그러니까 종목이 비슷해요. 종목을 보는 그 결이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주식이 잘하고 못하고가 전 없기는 한데 뭔가 제가 보는 스타일하고 비슷한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냥 제가 딱 봤을 때. 그러면 그분은 어느 정도 특히 이제 종목 트레이딩은 잘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제 기준에서는. 막 그런 얘기 했더니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또 감 대표님이 저한테. 그래서 그래요? 그럼 그렇게 생각했으면 우리 한번 최강의 상품 만들어서 그냥 와운에 씹어 먹어버릴까요? 그랬더니 야 너무 좋대요. 너무 좋대. 그래놓고 연락이 없네. 제가 뭐 며칠 안 지나긴 했는데 민재도 비슷해요. 민재도 비슷하죠. 걔는 지금 환경 문제 얼마 안 됐잖아요. 아직. 경락이 형은 안 비슷해요. 경락이 형은 저랑 되게 스타일 달라요. 안 비슷해요. 안 비슷하고 그냥 이제 사람 대 사람으로 친한 거예요. 경락이 형은. 경락이 형은 제가 없는 게 있는 사람이고 안 비슷해요. 별 스타일 달라요. 근데 비슷하다고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스타일이 완전 다르고 경락이 형은 확실히 잘하는 게 있어요. 엄청 잘하는 게 있어요. 끌고 가는 걸 잘해요. 맞아요. 네, 경락이 형은. 잘해요. 그 형은 잘하는 분야가 있죠. 솔직히 나는 그 형이 차트를 잘 본다고 생각을 해본 적은 1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막 40일 검은 선 막 41선 얘기하는 게 저는 예, 그냥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맨날 그거 얘기하지 않아요? DMI 얘기하지 않나? DMI 얘기하지 않나요? 그 뭐야 이거 까는 건 아니고 친하니까 41선하고 또 뭐가 있냐 그 DMI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맨날 얘기하지 않나요? 빨간 선 파란 선 이거 얘기하지 않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DMI가 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DI 플러스라는 게 있고요. DI 마이너스라는 게 있어요. 요게 빨간 선이고 요게 파란 선이거든요. 요걸 합해서 DMI라고 불러요. 근데 요건 저도 봐요. 사실 저는 ADX로 보거든요. 뭐냐면 이런 거 이런 거예요. 아 여기는 안 넣어놨구나. 아 분봉에 넣어놨나? 여기 DMI 요 DI 플러스 DI 마이너스 ADX는 변동성 이거든요. DMI가 요 DI 플러스와 마이너스 빨간 선 파란 선으로 구성된 거죠. 저는 거기에 보라색 선까지 넣어서 보는 건데 이유는 변동성 체크하려고 사실 저는 이렇게 해요. 파생이니까 이쪽은. 아무튼 이게 또 가서 일러라 일르지 마세요. 예.
또 가서 일르지 마세요. 저는 뭐 그 형이랑 너무 친한 거의 뭐 가족 같은 사이라서 저는 이런 얘기 해도 돼요. 저는 이런 얘기 해도 돼요. 친하니까. 근데 안 친한 사람 이런 얘기하면 이제 싸우죠. 저는 해도 됩니다. 뭐 진짜로 해요. 그리고 실제로 만나서도 형은 차트 보는 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이러면. 아유 그 검은 선이 뭐냐 검은 선 이러고. 너씨 우리 검은 선 보는 거 아니야 막 이러고 맨날. 그게 검은 선이랑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검은 선이랑 기준선이랑 겹칠 때가 좀 있어요. 비슷한 위치에서. 자꾸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아이,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농담 따먹기를 하다 보면 특히 이제 전문가 얘기 나오면 사실은 진짜 웃긴 건 너무 많은데 근데 이제 심지어 이건 방송이잖아. 더 얘기 못하는 내용들이 사실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여튼 한번 봅시다.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이 뭐 저 양반은 지금 한 11시부터는 왜 자꾸 농담 따먹기만 하냐 뭐 이럴 수는 있는데 볼 게 별로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요즘 시장이 계속 이렇잖아요. 지난주부터 다 빠지든가 다 올라가든가 맨날 이렇잖아. 다 빠지면 다 빠져서 볼 게 없고 심지어 어제하고 오늘은요. 어제는 개파락까지 나오고 오늘은 갭상승 나오고 개파락 나오고 쭉 갭상승 나오고 쭉이에요. 볼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래 버리니까 차라리 지난주는 장중에 밀고 내려가든가 이런 거라도 있었는데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전쟁 리스크로 시장이 끝난다라고 혹시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젠가요? 어젠가? 어제 채팅창에 어떤 분이 3,500 얘기하지 않았나? 3,500을 갈 거다 막 이런 분도 계셨고 어제 그쵸. 예, 그러니까 한 가지 진짜 확실한 건 전쟁 때문에 시장이 끝나지는 않아요, 여러분. 전쟁 때문에 끝나진 않아요. 아니 어떻게 3,500 얘기를 해? 응? 그리고 거래소를 보면 사실 어제 정도 레벨에서는 야 이거 전저점은 이탈되겠구나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전저점이라고 해봐 여기잖아. 근데 그걸 또 밑꼬리를 달고 지켜냈네? 이건 의미부여를 해줘야죠. 그래도 이걸 지켰어? 이건 의미부여가 가능하죠. 그리고 여기를 설령 이탈하더라도 글쎄 제가 아마 그 얘기는 했던 것 같은데 빠져봐야 뭐 4,900? 빠질 자리가 별로 없던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여기가 깨지면 뭐 밑에가 크게 열리나? 그건 아니거든요. 또 깨져도 아마 짝꿍댕이로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는 봐요. 그렇게는 보는데 어쨌든 코스피는 여기까지는 일단 또 가겠죠. 여기 어디야 5,800 왜 갭자리 아직 다 못 메꿨어요. 근데 코스피는 어쨌든 좀 박스를 그려야 돼요. 얘네가 박스 그리는 동안 뭐가 가야 된다? 코스닥이 신고가를 치고 가면 코스피도 같이 좋아질 거예요. 전반적으로. 요 그림이 이제 언제 나오냐 싸움인데 지금은 변수가 많아서 아직은 조금만 더 자리를 잡고 가면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갈 수 있다. 시장을 나쁘게 볼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저는 이제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주식구조도 했죠. 예.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뵐게요. 삼성전자가 데모를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예. 내일 뵙겠습니다.